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죠. 지금도 10분에 1명씩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고요. 매일 하루에 100명 이상이 넘는 분들이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질환이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이 혈관 질환은요, 심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뇌출혈, 뇌졸중, 치매 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혈관의 탄력입니다. 혈액이 탁해지지 않도록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시는 것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건나물TV의 건쌤으로 활동하다가요, 올해 3월부터 건강의 달인 건달TV를 운영하고 있는 건달입니다. 따뜻한 봄철에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겨울에 움츠렸던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기 위해서 야외 나들이도 많이 하게 되고요. 겨울철에 쉬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봄이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낮고 낮에는 또 여름처럼 덥기까지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기온차가 심하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지만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나게 되면요, 심근경색은 40%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협심증과 뇌졸중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 하면 혈액순환, 피떡이라고 불리는 혈전, 혈관 막힘, 탁한 혈액,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중성지방 수치, 이런 것들을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혈관의 탄력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요, 매번 물어보는 질문이 이것인데요. 혈관의 탄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피가 탁해도, 아무리 피떡이 많아도, 또 아무리 혈압이 높다 하더라도요, 혈관에 탄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급한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단순히 검진상으로 수치가 높게 나올 뿐이지 건강상의 이상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도요, 혈압이 높거나 중성지방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요, 건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심장학회에서도요,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발표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심혈관 질환하면 콜레스테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올바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핵심은요, 혈관의 탄력입니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혈관의 노화라고도 하는데요. 요즘은 혈관 나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나이는 25세인데요. 혈관 나이는 38세.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이와 관계없이 혈관 나이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요, 혈관벽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산화가 되기 때문인데요. 현대인들이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활성산소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항산화와 호모시스테인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죠. 지금도 10분에 1명씩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고요. 매일 하루에 100명 이상이 넘는 분들이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질환이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이 혈관 질환은요, 심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뇌출혈, 뇌졸중, 치매 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혈관 관련 질환의 특징은요, 돌연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행 가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끔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식사하시다가 쓰러지시기도 하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차를 타고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앞에 1톤 트럭이 있었는데 신호가 바뀌어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빵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길래 바로 직감하고 119에 신고를 하고 앞차로 갔더니요, 운전대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바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급대원에게 인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60대쯤 되시는 남성분이셨는데 이분도 심근경색이 있으셨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의 경우도 어느 날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고요. 이러한 질환의 경우에 대부분은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지만요, 큰 후유증으로 반신마비나 전신마비로 평생 침대 생활을 면치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혈관 질환은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질환일 뿐만 아니라요, 어느 날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혈관성 치매의 경우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치매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요, 혈관은 점점 더 산화되어져 가게 되고요. 또 혈관의 탄력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의 질환은요, 대부분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생활과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특히 이러한 습관은요, 혈관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요, 이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질환을 성인병이라고 했었고요, 이제는 나이와 관계없이 나타난다고 해서 생활 습관병이라고도 하죠. 가장 큰 문제는요, 먹는 양은 늘어나는 데 반해서요, 움직임의 양은 줄어든다라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것이죠. 특히 요즘은요,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대사 과정 중에 암모니아와 요산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이 지방과 결합하게 되면요,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기도 하죠. 또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요, 대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서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력증이라든지 아니면 만성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단백질 섭취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서요, 요즘은 건강검진을 할 때 호모시스테인 검사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비타민 B가 부족한 경우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를 증가하는 성분으로요, 우리가 먹는 단백질과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주로 혈액과 소변에 있는 호모시스테인의 양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달걀이나 고기, 우유나 생선 등등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요, 소화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은요, 대사 과정 중에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이 되어지는데, 비타민 B가 부족하게 되면은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을 만들게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호모시스테인은요, 우리 혈관을 노화시켜서요, 탄력을 떨어뜨리고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을 생성하여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원인 물질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편식에 의한 특정 영양소의 과잉이나 결핍이라든지 아니면 또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의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제 호모시스테인 수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산화 식품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항산화력이 뛰어난 기능성 물질들은요, 주로 색깔이 짙은 채소라든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베리류에 풍부한 보라색이나 진한 남색의 안토시아닌, 붉은색의 라이코펜, 주황색의 베타카로틴, 흰색의 퀘르세틴, 녹색의 카테킨 등등이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들입니다. 자, 이러한 성분이 함유된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게 되면요,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요, 혈액이 탁해지지 않도록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과일과 채소, 미역과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역에는요, 요두가 풍부하여서 피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양파도 요두가 풍부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부추도 피를 맑게 하고요, 또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오메가3를 챙겨 드는 것도 혈관을 지키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겠죠. 키토산이라든지 아니면 나토키나제도 도움이 되고요, 또 판토텐산과 비오틴의 경우에는요, 지방과 단백질 대사를 촉진하여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특히 판토텐산의 경우에는요,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홍삼의 사포닌의 경우에는요, 항산화 기능은 물론이고요, 혈소판 응집 억제를 하는 기능도 있어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요, 비타민 B군 섭취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관 질환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허리둘레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심장에 힘이 가해질 정도의 운동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약간 숨이 가쁠 정도의 운동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금연입니다.
흡연을 하시게 되면은요, 활성산소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게 되고요. 흡연을 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모세혈관의 흐름이 멈추기 때문에요. 이때의 압력은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약한 혈관에 집중되어져서 심근경색이라든지 아니면 뇌출혈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무조건 금연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현재 내 몸 상태를 알아야만이 거기에 맞는 관리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식사를 하신 후에 걷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식후에 걷기는요,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걸을 때는요, 약간 숨이 가쁠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만성피로와 무기력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만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되면요,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렇게 되면 호모시스테인 수치도 올라가게 되어서요,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혈관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호모시스테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요, 누구나 걱정하는 것이 혈액순환이고요,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일 것입니다. 암을 제외하고 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 1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건달TV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